사장님 마누라, 아니 50대 사모님과 어쩌다 이렇게 얽히게 됐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래 평범한 35살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교통사고로 정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문제는 사장님 사고 이후부터였죠. 인생이란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모님은 52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우셨어요. 키도 크시고 모델처럼 세련된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30대 초반인 제가 50대 여성분께 끌린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모님과 동갑내기 연예인 배우 박주미 씨나 김혜수 씨처럼 그녀는 정말 나이를 잊게 하는 매력이 있었네요. 두 분은 결혼 20주년 기념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남편분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혼자 살아남으셨으니 심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49제를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나서 결혼했다던데 사모님이 교환 학생, 사장님이 유학생, 영화 같은 러브 스토리죠. 사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결혼까지 고린. 그때 이미 뱃속에 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얘기죠. 사장님은 한국 와서 부모님 땅 팔아 회사를 떡하니 차렸대요. 운이 좋았던 건지 능력이 좋았던 건지 회사가 엄청 잘 돼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꽤 큰 회사. 손에 꼽을 정도가 됐죠. 인생 한 방이라더니 딱 그 케이스. 49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괜히 센치해지더라고요. 사모님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사모님 친정엄마가 딸을 데려가고 남편 쪽 친척인 고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시고 덩그러니 집에 남은 건 사모님하고 저 둘뿐이었죠.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는 것 같지 않아요? 기분 탓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모님이 거실에 앉아서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양주 반병을 턱 꺼내더니 콸콸콸. 진짜 맘 같아서 말리고 싶었죠. 내가 못된 년이야. 내가 자동차 키만 안 줬어도 하면서 자책하시는데 진짜 안쓰러웠어요. 옆에서 보기 짠해서 저도 모르게 사모님 하고 불렀죠. 빈속에 독한 술을 마시면 몸 상해요. 걱정돼서 말렸어요. 박 실장.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사모님이 울먹이는데 진짜 마음이 짠했어요.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우시는데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모님, 하루라도 빨리 후를 털고 일어나셔야죠. 그래야 돌아가신 사장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억지로 웃으면서 좀 뻔한 말이지만 그래도 위로하려고 했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사모님이 술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남편은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니 나쁜 년이야 하시더라고요. 술 기운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모님, 그래도 기운 내셔야죠. 따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이제 사모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위로했죠. 회사를 생각해서라도 힘내셔야 하니까. 사모님 어깨가 무거울 테니까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모님이 술병을 기울이면서 힘없이 중얼거리는데 진짜 딱해 보였어요. 뭘 도와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있잖아요. 사장님이 하시던 일.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든든하게 말했죠. 사장님 업무는 제가 꿰뚫고 있으니까. 자신 있었으니깐요. 고마워. 박 실장. 사모님이 눈물을 훔치면서 겨우 웃으시더라고요. 회사 일은 그렇다 쳐도 혼자 어떻게 지내 하시면서 또 술을 들이키셨어요. 이번엔 거의 들이붓는 수준이었어요. 진짜 술고래가 따로 없었네요. 양주 반 병쯤 비웠을까. 사모님이 취한 목소리로 젠장 혼자 너무 힘들고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눈빛이 흔들리는 게 진짜 힘들어 보였어요. 여자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모님,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사장님, 빈자리가 크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젊은 나이에 혼자 살려니 좀 그렇잖아. 박 실장, 이리 와서 내 술 한 잔 받아요. 하시면서 갑자기 술잔을 내미시는 거예요. 엥?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가지 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두지 마. 여자 혼자 있는 집에 그래도 좀 무섭잖아. 하시면서 제 팔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꽉 잡는지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네요. 힘도 세시네. 의외로. 그래서 살짝 안아드렸죠. 위로 차원에서 갑작스런 행동에 그녀가 움찔하더니 박 실장 눈에는 내가 어때 보여? 아직 여자로서 괜찮은 것 같아?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사모님이 작정하고 들이대면 아마도 안 넘어오는 남자가 없을 거려. 솔직히 빈말은 아니었어요. 사모님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그래, 그럼 박 실장도 내가 연애 한번 하자고 하면 뭐뭐 올 거야? 헐, 갑자기 수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럼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모셔야죠. 일단 분위기 맞춰줬죠. 싫을 리가 있나요? 솔직히. 그럼 박 실장 눈에는 내가 어디가 제일 이뻐 보여? 아, 노골적으로 묻네요. 생각할 것도 없이 난 대답했죠. 몸매요. 엉큼하네.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다 이쁜데 몸매는 남자를 아주 미치게 할 수준이죠. 칭찬은 듬뿍 해줘야죠. 그래야 분위기가 더 무르익을 테니까. 분위기가 점점 야릇하게 흘러가긴 했지만 저의 솔직한 말이었어요. 진짜 맘에서 우러나온 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녀가 우울해하는 모습이 더 이상 보기 싫어서 다소 필터를 거치지 않은 발언들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좀 과했나 싶기도 하지만 뭐 어때요? 다행히 분위기상 그녀도 싫은 눈치는 아니었고요. 호호, 기분 좋아. 박 실장이 나를 여자로 생각해 주는구나. 하시면서 붉어진 얼굴로 웃는데 왠지 모르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얼굴 붉히는 모습도 예쁘시네. 술 기운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저도 덩달아 묘해지더라고요. 사모님은 아직 한창인데 당연히 여자로 느껴지죠. 진심이에요. 진짜로. 하긴 내가 52살이지 박 실장하고 17살 차이네? 나 아직 괜찮은 거 맞지? 하시면서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나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좀 걸리긴 했어요. 사모님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 내가 사장님 모신 지도 벌써 7년이나 됐네. 시간 진짜 빠르네요.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한잔해요. 오늘은 혼자 있기 무서워서 그래. 하시면서 저를 소파 옆으로 거의 끌어당기셨어요. 완강하게 거부하기도 좀 뭐해서 그냥 순순히 따랐죠. 분위기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빼는 것도 웃기잖아요. 딱 한 잔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을 그으려고 했어요. 최소한의 자제심은 있어야죠. 그래. 딱 한 잔만. 그리고 앞으로 잘 좀 도와줘요. 하시면서 술잔을 채워주셨어요. 잘 도와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솔직히 잘 몰랐죠. 그냥 회사 일 도와달라는 건 줄 알았어요. 순진하게도 술 따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데 헐. 치마가 무릎 위까지 쑥 올라가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몰랐어요.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취해서 등바디에 기대는데 치마가 더 올라가서 허벅지가 거의 다 드러났어요. 남자로서 솔직히 눈길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멍하니 쳐다봤죠. 넋 놓고 봤다고 해야 하나. 사모가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나 한번 꼬셔보려고 그러나 그럼 나야 완전 땡큐인데 솔직히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웬 떡이야. 앞으로 회사 생활 계속해서 하려면 사모와 엮여서 나쁠 것 없지 속으로 생각했네요.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래. 죽은 사장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렇게 예쁜 여자를 혼자 놔두고 죽다니 쯧쯧. 그리고 잘만 하면 회사도 어쩌면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몰라. 속으로 엉뚱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쁜 생각인 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이란 참 간사하죠. 나이 차가 좀 나긴 했지만
강남 부잣집 사모와 연애라니.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아요? 인생 역전의 기회인가. 조선시대로 치자면 나의 주인마님이잖아요. 신분 상승인가 이거? 한편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모님. 나같이 평범한 남자와는 말 한 번 섞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 우아한 사모님.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잖아요. 딱 그 심정이었어요. 양주 한 병을 거의 다 비워갈 때쯤 제가 사모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하고 조심스럽게 말렸죠. 더 마시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이성을 잃을까봐 걱정됐어요. 제가. 근데 다른 한편으로 큰일 한번 제대로 났으면 좋겠단 생각도 컸어요. 솔직히 말하면 후자가 더 컸어요. 어쩜 두 번째가 제 진심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야망 있는 남자니까요. 아니,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주방에 가서 한 병 더 가져와야지 하시면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휘청거리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취하신 것 같았어요.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걱정될 정도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분은 따님 임신했을 때부터 사모님한테 소홀했대요. 옆에 오지도 않고 다른 여자도 많이 만나고 외박도 잦고 완전 쓰레기였던 거죠. 인간 말종이었어요. 거의. 원래 부부 사이란 게 눈에 보이는 게 가가 아니잖아요. 겉만 번지르르. 속은 텅 비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본 여자만 4명은 될 거야. 그러다 보니 속상해서 술을 마시게 됐지. 지금은 웬만한 남자보다 술 더 잘 마셔 하시면서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술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틴다고, 술 없이는 못 살게 됐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지냈는지 알아? 무려 20년이야. 20년 독수공방이라니 끔찍하네요. 남들 눈에는 내가 성공한 남자 만나 결혼해 행복할 줄 알겠지. 속인 강정일 뿐이었어. 그녀의 하소연에 애처롭게 보이기도 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모님 그래도 지금은 몸 생각하셔야죠. 제가 걱정돼서 일으켜 드리려고 했는데 중심을 못 잡고 그대로 휘청, 꽈당. 저랑 사모님이 소파 위로 엉켜 넘어졌어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싶었죠. 허억 사모님도 놀란 듯 숨을 헐떡였어요. 술병도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황급히 일어나려는데 몸이 엉켜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 괜찮아 잠시만 이대로 있어주면 안 돼. 하시면서 오히려 제 허리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는데 심장이 막 두근거렸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헷갈릴 정도였어요. 잠시만 사모님이 애원하듯이 속삭였죠. 우리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듯 묘한 침묵이 흘렀죠. 숨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정적 속에서 야릇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죠. 박 실장 사모님이 나지막하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끈적끈적하게 들렸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 속으로 되뇌면서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짰죠. 내가 괜히 먼저 들이댔다가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난다.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되뇌면서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다시 한번 말렸지만 이미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했어요. 아싸, 결국 넘어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제가 이리 봐도 수컷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남자거든요. 박 실장 가만히 있어봐. 나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하시면서 제 어깨에 얼굴을 묻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어깨를 적시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 울먹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렸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이제 이성을 잃은 야수처럼 사모님은 제게 매달렸죠. 저돌적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엄청났어요. 격렬한 감정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허탈함과 야릇한 만족감이었어요. 후련하다고 해야 하나, 박 실장. 나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너무 좋아서. 눈물이 다 나네. 하시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죠. 이게 진짜 사모님의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남자와의 하룻밤은 신세계였겠죠. 그녀는 완전 넋이 나갈 정도로 푹 빠져 버렸네요. 어서 서방님 하고 불러봐. 제가 장난스럽게 시켰죠. 이런 건 또 못 참거든요. 네, 서방님. 우리 서방님. 상황이 완전 역전이 되었네요. 주종관계가 바뀐 거죠. 이제부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난 그녀에게 말을 놓고 있었고 그녀는 내게 높임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묘한 분위기 싫지 않았어요. 이제 간 사람은 잊어버리고 나한테 잘해야 돼. 어차피 밋밋한 결혼 생활에 남편에 대한 애정도 별로 깊지 않았잖아. 그치? 제가 짓궂게 물었죠. 확인 사살 들어간 거죠.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녀도 이런 관계가 재밌는지 마치 상황극을 하듯 잘 맞춰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꽤 귀여웠어요. 서방님. 그러면 우리 집으로 이사와서 저랑 같이 살래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엉뚱하면서도 하지만 솔깃한 제안이었죠. 이런 횡재가 다 있나. 내가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겠어. 꿈에도 못 꿔볼 일이죠. 그녀는 내가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 싶어. 집으로 들이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았네요. 저를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그럴까? 그럼 내일 당장 짐 옮기지 뭐. 혼자 살아서 짐도 별로 없어. 제가 쿨하게 대답했죠. 정말요? 그럼 제가 매일 맛있는 밥 차려드릴게요. 하면서 윙크를 찡긋하더군요. 야릇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35살 미혼남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어요. 뭐가 나빴다기보단 다른 애들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그 시간에 소위 학교에서 좀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죠. 그래서 술, 담배도 일찍 시작한 편이었고 여자도 일찍 배웠네요. 어릴 때부터 연애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님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건지 암튼 제 자랑 같지만 이제껏 만난 대부분의 여자들이 제게 엄청 매달렸어요. 헤어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막상 어렵게 헤어져도 또 만나자고 엔조이라도 괜찮으니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으니 내 또래 애들이 다 가는 대학이란 곳도 나는 엄두도 못 내는 곳이었죠. 그래서 해병대를 지원해서 일찍 군 생활을 마쳤죠. 이후 보험일도 하고 제약사 영업사원, 택시 운전까지 하면서 제대로 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와 가장 친한 친구였던 영철 아저씨의 조카 회사에서 수행비서를 뽑는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 지원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수행비서이다 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큰아버지의 지인 아들이다 보니 대학 졸업장도 없이 낙하산으로 뽑힌 거예요. 대표님은 샌님처럼 생겼는데 내가 덩치도 크고 남자답게 생겼다며 같이 다니면 든든할 것 같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죠. 수행비서이다 보니 회사 일은 물론이고 대표님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바람 피울 때 데이트 장소, 심지어 여행지까지 선정하고 호텔 예약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대표님 집에도 자주 들락날락거렸는데 처음 사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당시 40대 중반이었는데 30대 미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동안 얼굴의 몸매는 거의 모델 수준이었죠. 배우 박주미를 엄청 닮았더라고요. 뽀얀 피부에 웃는 모습이 꽤 매력적이었어요. 대표님이 술을 좋아해서 평소 사고를 좀 치는 편이었어요. 외박도 자주 하고 바람도 피우다 보니 사모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사모님은 저랑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죠. 당연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대표님이 차를 엄청 좋아해서 직접 운전하는 걸 즐겼어요. 차도 법인차, 이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외제차만 하더라도 3대였죠.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차를 몰고 혼자 다니실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사모님 운전기사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모와 사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었네요. 그러다 결혼 20주년 때 그만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되고 만 거죠. 이후 대표님이 회사에 안 계시니 전 사모님 수행비서를 하게 된 거예요. 장례 절차부터 49제 지낼 때까지 사모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지내게 되면서 사모는 점점 내게 의지를 하는 것 같았죠. 할 줄 아는 거라곤 돈 쓰고 얼굴 꾸미는 것에 밖에 모르던 강남 사모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으니 어쩜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는 건 당연한 일이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때마다 젊은 나이에 불쌍하단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저 여자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정말 날 자르지만 않는다면 평생 옆에 있어주고 싶단 생각도 잠시 들었죠. 그러다 하루는 사모님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이 취해 나 같은 남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박 실장 눈에는 내가 여자로 보여? 그럼요. 사모님 정도면 저한테는 과분할 정도죠. 호호, 과부는 무슨, 우리가 나이차가 얼만데. 나이차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박 실장 마음이 어떤데? 난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 눈치가 없거든. 사모님이 저 좋다고 연애하자 하면 당연히 오케이 한다고요. 그래, 정말이지. 그럼 나랑 오늘부터 연애하자. 네, 좋아요. 대신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일단 저랑 한 달만 만나보시고 그래도 좋으면 정식으로 연애하시죠. 그래, 박 실장 말대로 하지 뭐. 저의 수많은 여자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은 순수한 그녀에겐 크나큰 놀라움이자 신세계를 안겨주기에 충분하였죠. 저도 놀랐던 게 남편의 다른 남자는 내가 처음이라더군요. 그녀는 다음 날부터 저한테 앵겨왔어요. 한 달 필요 없으니 당장 사귀자고. 자긴 하룻밤이면 충분할 것 같다면서 당장 같이 살자고 해서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동거 생활은 정말이지 꿈만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영화 속 한 장면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사모님이 누워있고 밤에는 함께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말이지 신혼부부가 따로 없었죠.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져 나왔고 소소한 일상도 함께하면 특별하게 느껴졌죠. 사모님은 마치 소녀처럼 순수했고 사랑에 굶주려 있었어요. 20년 넘게 샌님 같은 남편 옆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기도 했죠. 저와의 연애는 사모님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을 거예요. 저는 사모님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예쁜 옷을 선물하고 주말에는 드라이브도 가고 사모님이 웃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죠. 그리고 밤은 더 뜨거웠어요. 사모님은 순수함 속에 감춰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격렬한 사랑에 사모님은 밤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모님은 제 인생 최고의 여자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마냥 지속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의 관계는 마치 시한폭탄 같았어요. 사모님은 과부가 된 지 석 달도 채 안 됐고 저는 회사 직원이었으니까요. 강남 사모님과 수행비서의 은밀한 동거, 입소문이라도 잘못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게 뻔했어요. 특히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신경 쓰였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비밀 연애를 해야 했어요. 집에서는 맘껏 사랑을 속삭였지만 밖에서는 철저하게 사모님과 비서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너무 조심해서 오히려 더 티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숨기려고 하면 더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요즘 박 실장하고 머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장례식 때부터 계속 같이 있던데. 혹시 설마 과부랑 젊은 비서랑? 처음에는 수군거림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사모님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점점 불안해했어요. 박 실장,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 다들 우리 사이를 눈치챈 것 같아. 사모님은 밤마다 불안에 떨며 제게 속삭였어요. 어쩌면 좋을까? 이러다 우리 관계가 들통나면 어떡해? 저는 사모님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동거를 시작한 지 딱 6개월째 되던 날이었죠.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 춥고 속이 메스꺼리는 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감기약이나 사 먹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선명한 두 줄, 임신이었던 거예요. 52살 아줌마가 임신이라니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사모님도 저도 충격에 휩싸였죠. 어떻게 사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발만 동동 굴렀어요. 나 이제 폐경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임신이라니. 솔직히 저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결혼도 안 한 우리가 애를 갖다니 이건 정말이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우리의 아이라니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이었어요. 사모님 뱃속에 생명이 잉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자기야, 우리 애 낳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어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 우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사모님은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도 나이고 주변 시선도 걱정됐겠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이잖아요. 낳아서 예쁘게 키우자. 제 진심 어린 말에 사모님은 감동한 듯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문제는 시기였어요. 임신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사별한 지 석 달도 안 돼 수행비서와 동거를 하고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게 뻔했어요. 특히 회사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걱정됐죠. 주주들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은 회사 대표인데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돌면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갈 테니까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우리는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를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기로 한 거예요. 사모님은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어요. 주주들에게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다고 발표하고 조용히 회사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수행비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요. 모든 걸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곳은 제주도였어요. 그것도 제주도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기에 제주도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았어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제주도로 내려가던 날, 왠지 모르게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려했던 강남 생활은 이제 과거가 되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죠. 제주도에서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남겨졌던 강남, 사모님은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헌신적인 엄마가 되었고, 철없던 30대 노총각은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이를 끔찍이 아끼는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욱 끈끈한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가끔씩 서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화려했던 강남 생활, 번잡했던 도시의 풍경. 하지만 제주도의 평화로운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우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강남, 사모님과의 위험하고 아찔했던 동거. 그리고 덜컥 찾아온 봄.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이 모든 것이 제겐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이에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